예, 뭐 수업 시작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코멘트나 있으면 먼저 좀 받고 시작할게요. 이 교수님,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음, 댓글 그 질문 썼는데, 음, 제가 여기 책 보면서 그 수업 들으면서 이해가 약간 안 갔던 게, 중간에 네, 왜, 이표체에, 이표체 같이 평가하는 데서 이자 재투자 수익률을 저희가 이표체 만기 수익률 구할 때는 따로 고려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로만 해서 그 만기 수익률을 구했는데, 근- 네, 아, 근데 그거를 이를테면 네, 그 2년짜리 채권을 이야기할까요? 네, 그럼 2년짜리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뭐냐면 뭐 채권 가격이 만약 90원이다. 그럼 요걸 만족하는 Y가 YT입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재투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지. 네. 여기 이제 그게 그런 걸 구할 때 따로 하지 않았는데 여기 그 투자 수익률에서는 재투자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이자의 재투자, 네,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네, 중간에 이자가 있으면 이자도 YTM으로 재투자할 수 있고, 네, 그죠? 그다음에 만까지 보유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뭐냐면 YTM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네,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자를 YTM으로 재투자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이 소리잖아. 네, 그지? 네, 맞나요? 우리 네, 우리 알고 있는 식이 뭐죠? FB 이퀄 12에 1 플러스 R의 T 제곱입니까?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네. 양변에다 1 플러스 Y 제곱을 곱해봐. 그럼 어떻게 되지? 90원 1 플러스 네, Y의 아, 와, 제곱. 그지?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양변에다가 이제 하면 이퀄, 10에 네, 1 10에 플러스 1 Y 플러스 Y 플러스 110이지. 110, 예, 그러니까 만약 그 지금 그 FB 이퀄 PB 1 플러스 RT 제곱으로 정리하면 이래 되는 거잖아. 90에 1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10,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네, 10, 1 플러스 1 Y 플러스 Y, 이꼴 110 이래 되는 거지.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 10을 1 플러스 Y로 이 10은 언제 나오냐면 이때 10원이 나오는데 이 10원을 지금 받는 게 아니고 네, 만까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요 Y인 거지. 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게 중간에 현금 흐름이 들어가고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네, 그것에 그 effective annual rate 구하는 거잖아요. 네, 중간에 캐시플로우에 대해서도 뭔가 재투자하고 있다 또는 중간에 캐시플로우를 1 플러스 Y로 디스카운트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요 식은. 네, 그러니까 네. 그때 그 Y가 혹시 바뀌면 그러면 요 Y가 안 되겠지. Y템이. 그러니까 다 동일한 Y라고 생각하면서 산출하는 Y가 만기 수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음, 저희가 구하는 음. PV, 그러니까 여기서 90은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만기 수익률은 요거 P는 현재 가격엔 주어져 있고 네, 요거를 만족시키는 Y를 구하는 게 YTM이잖아요. 네네, 그 Y가 뭐 어떤 거냐 하면 요 10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이자율이고 요 110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이자율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자가 중간에 만약 아, 나온다면 실제로는 이 표처럼 나오잖아요. 네네. 나오는데 나오는 걸 어떻게 한다고? 그 YTM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고 친다면 달리 이야기하면 그 가정이 뭐 어떤 거예요? YTM이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네. 가정과 똑같은 가정이잖아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개념은 대략 그런 개념인데 네네.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것만 남아 있으면 된다는 거지. YTM이라는 게 대략 실제 실현 수익률하고 비스무리할 거다. 아, 네네. 비스무리한데 정확히 같지는 않을 거다. 네. 정확히 같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재투자의 이자율이 실제 이자율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네네. 근데 반면에 할인세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까지 보유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잖아. 네. 재투자에 이슈가 없잖아. 네. 그게 exactly 실현 수익률이 되는 거지. 내가 많이까지 네, 알겠습니다. 보유했더라면.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할인채도 중간에 내가 팔 수도 있잖아. 네. 그럼 파는 그 시점에 이자율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실현 수익률은 사실 달라지겠지. 네. 네. 그런 이야기겠지.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어요? 우리 공지사항 중에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중요한 거죠? 현재 상태에서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될 게. 뭐 이제 뭐 면담도 다 한 것 같고, 그다음에 9월에 저 뭐냐 그 밴드에 참여한 것도 다 기록했지 싶고, 아직까지 기록 안 해서 심각한 사람이고, 그죠? 아 뭐 10월 되면 다시 10월에 다시 또 기록해야 되지. 지금 10월 마지막 주니까 11월 딱 되면 그때 이제 밴드 참여했던 거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말고 우리 지금 공지 중에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야 되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유희재 씨, 뭐 가장 중요한 거 머릿속에 지금 본인 속 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 있어요? 금요일에 시험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11월 언제? 1일 1일 날 시험을 칩니다. 그죠? 몇 시에 봐요? 12시 아닌가요? 12시. 12시 옵니다. 예. 그 공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뭐를 준비하라 그랬어. 노트북하고 노트북 엑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네. 교재, 교재가 있어야 되고, 교재를 음, 보고 시험을 된다 그랬고, 그다음 또 뭐예요? 자- 자필로 쓴 페이퍼 한 장. 손으로 쓴 A4 용지 한 페이지에 손으로 쓴 컨닝 페이퍼. 그래서 그 세 개를 준비해가지고 오면 된다 그랬죠. 예. 맞나요? 이해지? 이해 씨, 맞아요? 네, 오케이. 제가 지금 새로운 공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지금. 예. 네. 이번 중간고사는 테이크홈으로 칠 거예요. 네. 이번 중간고사는, 어, 12시, 금요일 날 12시가 되면 갑자기 공지가 탁 뜰 거예요. 게시글이. 아, 탁 뜨면 거기에 있는 그거 이제 시험 문제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서 문제를 풀고 몇 시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그 몇 시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 이해 갔어요? 네. 오케이. 예. 왜 이렇게 해? 어, 저의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 예. 중간고사는 집에서 하여튼 시간을 들여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저 사람이 어떤 문제 나올지 몰라서 시험 공부를 제대로 그 효과적으로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니. 그러니 요번에는 테이크홈을 하면서 뭐 가령 동영상에 어떤 문제 나왔으면 동영상도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 교과서에서 어떤 문제 나왔으면 교과서도 다시 보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시험 문제를 푸시라는 거지. 이번 중간고사는. 오케이? 네. 예, 예. 그렇게 예. 하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시험장에 나와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 나오니 그러면 대략 내가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기말고사를 보면 되겠네.
됐나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날 학교에 오실 필요 뭐 학교 오셔도 되는데 하여튼 뭐냐면 인터넷으로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때부터 뭐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릴 테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문제 다 풀어가지고 그다음 이메일로 저한테 그 파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시험 문제 보고 그다음부터 시험 준비하면 되겠네. 오케이? 예. 예. 근데 딴 사람은 오늘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답을 좀 해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겠지.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딴 사람들하고 의논하면 안 돼. 내 네. 스스로 그 시험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서로 아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을 믿겠다라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믿음을 가지도록 행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학생들이.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요번 그 중간고사는 그렇게 볼 겁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수업하면 돼요? 오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네. 했던 거에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디까지 했지? 저희 수익률 곡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절까지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4절까지. 4절. 4절까지 하죠. 네. 4절까지 중에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야 될 중요한 게 있다면 뭐 어떤 걸 같아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어떤 용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식을 알아야 돼요. 이표체 만기 수익률 구하는 법. 음. 일단 그 위에서부터 딱 이야기를 하면, 채권 아, 이름부터 얘기하면, 일단 이표체와 순수 할인세가, 이표체, 무이표체가 알아야겠죠. 네. 뭔지 네, 다시 리와인드 안 해도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이표체하고 무이표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뭘 알아야 돼요? 2절, 2절. 만약 순수 할인채는 그냥 합해식. Y가 주어지면 예, 그러면 이표체나 무이표체의 가치를 평가하실 수 있어요. 네. 어떤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예, PV는 1 플러스 R T제곱분의 음, 액면가 순서렌치는 FV. 네. 예? FV는 요식. PV 걸 FV에 1 플러스 이제 채권에서는 R이랑 하고 Y랑 한다 그랬으니까 Y에 T제곱 요식이 있고 네. 음. 그러면 이표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이표체가 여러 개 다른 만개의 무이표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합하면 그러면 이표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 평가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예.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거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개념이고 그 전에 아,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 뭘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만기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네. 그죠? 아, 만기 수익률을 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만기 수익률은 뭐예요? 요것도 주어지고 요것도 주어지고 요것도 주어지는데 요거 구하는 법. 네, 그죠? 예. 할인채는 뭐 비교적 쉽게 계산기 사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표채는 현금 흐름이 많으니까 요 Y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엑셀에 뭘 이용했어? 해찾기 기능. 그렇지. 엑셀에 해찾기. 해찾기를 쓸 줄 알아요. 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네, 그래야지 지금 이 재무관리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 10년 지나고 나서 20년 지나고 나서 엑셀의 해찾기를 몰라도 무방하죠. 예. 아래 것들한테 내가 윗것이 될 거니까 아래 것들한테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만 엑셀 해찾기를 지금은 한번 써봐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개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이희 씨가 답을 했는데 뭐예요? 어떤 관계? Y하고 P의 관계는? Y가 올라가면
P는 아, 내려가죠.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는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뭐 개념 용어 이야기하자면 어떤 용어 하나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 만기 수익률은 그 IRR과 같다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앞에 지금 만기 수익률 개념 용어를 이야기했으면 이제 IRR랑 똑같다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네. 말고 수익률 곡선이라는 용어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아, 수익률 곡선은 뭐야? X축은 시간. 아니 응? 그 만기의 만기로. 연, 만기 연이고 Y는 뭔데? 와인 이자율. 어떤 이자율? 만기 수익률. 정확하게 어떤 이자율? 조금 더 정확하게 만기 수익률 아니. 뭐의 만기 수익률? 채권. 아니 그 무위험 어떤 채권? 이자율. 무이표채, 무위험이고 그다음에 또 뭐? 무이, 무위험이고 무이표채. 어, 그러니까 네. 그 3년 이표채가 YTM을 구해놓고 그거를 거기다 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3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거기다 찍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3년 정기예금하고 3년 무이표채가 똑같은 금융상품이라는 걸 인지하셨어요. 네. 3년 정기예금 하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자꾸. 문서, 페이지 삽입. 이거 한 페이지밖에 안 삽입했구나. 많이 삽입할 건데, 그지? 3년 정기예금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0, 1, 2, 3. 이때 돈 집어넣어. 이때 돈 나와. 맞잖아요. 네. 또 3년 아, 무이표채도 네. 또 어떤 거야. 이때 돈 집어넣고 이때 돈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 다 3년 정기예금 이자율로 그 R을 구해가지고 그 R을 일드 커브에 3에다 점을 찍든 아니면 3년 무이표채에 그 YTM을 구해서 그걸 찍든 두 찍은 숫자는 시장이 만약 효율적이라면 같아질 거다라는 거지. 이를테면 3년 정기예금의 R이 그 3년 무이표채 Y보다 더 높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정기예금. 몰래 가겠지. 그러면 3년 네. 이자율은 점점 떨어지겠지. 그 다음 뭐예요? 요 무이표채의 Y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점점 올라가겠지. 그래서 두 개 같아지게 돼 있다는 거지. 아니, 공짜로 돈 먹을 수 있는 기회잖아. 좀 더 유리하게 내가 더 높은 이자율의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기회잖아. 두 개 상품이 똑같은데, exactly. 그지?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3년 정기예금 그 유효연 이자율 가지고 일드 커브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 무이표채 가지고 일드 커브를 그려도 되고 이런 이야기가 성립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네. 그죠? 이제 지금 이제 5절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뭐냐면 회사채 가치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까지 가치평가는 어느 채권의 가치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예? 채, 국채인가요? 국채. 그러니까 국채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무위험 채권인가요? 그렇죠. 무위험 채권. 여기서 위험이라는 거는 위험하고 무위험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그 채무불이행의 위험인가요? 그렇지. 이 채권을 사면 약속을 한 거잖아, 발행자가. 이 이자하고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내 돈 없다, 내 돈 못 주겠다고 못 갚을 수도 있잖아.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야. 은행에 예금했는데 은행이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은행 예금 이자를 못 갚을 수도 있잖아. 그죠? 예. 또는 은행에서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돈 빌려줄 때 뭘 머릿속에 가지고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5절에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5절로 갑시다. 예. 회사채 가치평가. 네. 지금 상황 1,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국가는 채무 불이행 안 할 거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국가도 국가 부도의 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실 있는데,
그죠? 예. 근데 국가는 부도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무위험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략 국채를 무위험 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기업은 그 부도를 안 낼 것 같아. 채무 비례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그게 그냥 그거는 국채와 똑같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채무 불이행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식으로 가치 평가하면 되겠네. 그게 지금 요 슬라이드 내용이네. 그죠? 네. 자, 두 번째는 어 조금 이제 상황을 다르게 하자라는 거지. 어떻게 상황을 다르게 했냐면 확실하게 채무 부도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확실하게 부도를 내면 이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게 질문인 거지. 그죠? 예. 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문제를 보니까, 이 예제를 보니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원래 원금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죠? 근데 확실하게 부도를 내는데 부도를 내면 이 회사가 부도를 낸다고 해서 그냥 돈 하나도 안 돌려주는 건 아니고 얼마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9천 9,000원 원. 돌려준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가치평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9천 원이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9,000을 FB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1 플러스 Y가 들어가는데 그 Y는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아, 무위험 이자율? 우리 앞 시간에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거였죠. 일드 커브 이야기했잖아요. 수익률 곡선 이야기했잖아요. 왜 수익률 네. 곡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만약 이 채권이 무위험 채권이라면 그죠? 이 채권이 무위험 채권이라면 뭐로 할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만기에 일드 커브에 있는 그 일드로 디스카운트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채권 시가 평가 이런 거 이야기도 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채권들은 이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걔의 일드가 있으니까 그 일드로 디스카운트 하면 되는데 근데 어떤 채권들은 지금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얘 일드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채권 시가 평가가 평가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일드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일드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할인해 가지고 얘의 가치는 얼마이다 이렇게 평가해 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9,000원이 FB가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Y는 뭘 집어넣냐면, 일드 커브에, 지금 이게 몇 년짜리 채권이에요? 1년짜리 채권이니까, 1년짜리에 일드 있잖아. 일드 커브.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되죠.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되냐 아, 하면, 이 채권은 위험한 채권이야? 안 위험한 채권이야? 위험한 채권이죠. 위험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1년짜리 Y1을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Y1 플러스 알파를 집어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응, 파산을 해도 9천 원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응, FB를 9천 원으로 보면 응. 플러스 알파를 안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코멘트. 파산한 좋은 코멘트. 훌륭한 코멘트. 어. 일단 우리 지금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벗어나는 이야기니까 그거 나중에 좀 생각해 보자 이거지. 아,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 저 뭡니까? 지금 요거 지금 5%로 디스카운트 했잖아. 예. 무위험 채권인데 지금 5% 디스카운트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도 그냥 지금 여기 예세에 보니까 5% 디스카운트를 했네. 그래서 가격이 나왔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방금 이야기했던 건 이제 넘어가고 그냥 5% 디스카운트 하자고 치면 그럼 5% 디스카운트 하면 되잖아. 그러면 8,571원이 나왔고 요거에 이제 만기 수익률을 구하는데 만기 수익률 어떻게 구했냐면 어떻게 구했어요? 요게 가격이 요거이고 그다음에 만기에 실제 원금은 10,000원이니까 원금이 9,000원은 아니잖아. 이게 디폴트가 났기 때문에 지금 9,000원이 됐는데 이니까 만기 수익률은 16.67%가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확실하면 사실은 만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을 안 내요. 우리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가 기대 수익률인데요? 8,571.4원에 사가지고 9,000원에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5%거든. 그죠? 근데 만기 수익률은 뭐냐면 8,571원에 사가지고 액면이 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6.67%가 되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안 되네. 하는 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지금 뭔가 이 스토리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들잖아요, 지금. 드는데 네. 조금 더 갑시다. 조금 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방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확실하면 가능성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가능성이 아니지. 채무 불이행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만기 수익률은 요 채권에 투자하는 기대 수익률하고는 다르게 되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게 지금 이야기였고요. 자, 이거는 그 방금 이야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지. 예. 실제 현실적인 이야기는 상황 3이겠죠. 뭐 어떤 거냐면 채무 불이행을 할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이 회사가 확실하게 망하는 회사인데 왜 그 회사 투자를 해? 아예. 그죠? 예. 실제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회수 금액 9천 원이라는 것도 불확실한데 해봐야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불확실하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한 문제,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인데 그냥 대략 이 정도로 단순화시키자는 거죠. 뭐 어떤 거예요? 파산할 확률이 50%이고 파산할 확률이 하지 않을 확률이 50%이고 만약 파산한다면 9천 원을 받을 수 있고 파산하지 않는다면 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자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이 채권의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고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슈가 실제 현실적인 이슈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 되는 거죠. 이거를 5%로 할인하는 건 뭔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파산할 수도 있고 파산 안 할 수도 있고 1,000원 받을 수도 있고 9,000원 받을 수도 만 원 받을 수도 있고 9,000원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냥 확실하게 만 원 받는 그 5%로 디스카운트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정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지. 5.7%의 디스카운트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 이 채권의 가격 평가할 수 있어요. 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평가할 수 있냐면 그 지금 가능성이 두 가지였잖아. 하나는 뭐였죠? 파산할 가능성. 파산하면 얼마? 9,000원, 1,000원. 확률은 50%. 50%. 그 다음에 파산 안 하면 만 원. 그 다음에 뭐죠? 그 확률은 50%. 50%. 예, 평균을 구하면 뭐가 나와요? 1,500이 9,500. 나오고, 그 다음 그 디스카운트를 몇 프로 하자고요? 이미 약속을 했어요. 5.7%. 7% 약속하자 했으니까 그러면 얘 가격이 되고, 그죠? 어, 그, 그 Y는 5.7%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기 수익률은 11.26%가 되는 거고, 뭐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러면 파산했을 때는 투자 수익률이 0.14%가 되고, 파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만 원에 요거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거고. 그래서 두 가지 투자 수익률이 나오고,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5.7%가 왜 나온 거냐 하면 뭐죠? 확률이 50%고, 파산 안 했을 때는 11.26% 먹을 수 있고, 파산했을 때는 확률이 50%이고, 그 다음 0.14%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합치면 5.7%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을 알 수 있다면, 위험 프리미엄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뭐죠? 그리고 확률도 알고 있으면, 파산할 확률도 알고 있으면, 파산할 확률, 파산하지 않을 확률,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그거는 뭐예요? 위험 프리미엄으로까지 합친 걸로 디스카운트 해주면 위험 채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그죠? 예. 어, 지금 잘못 표현했다. 이때의 확률은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을 만약 건드리게 된다면, 그 이번 학기에 파생 상품까지 건드릴 수 있을 자신 없는데, 건드리게 된다면, 거기에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항 옵션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위협 중립 확률로 가치를 평가해요. 디스카운트는 뭐로 디스카운트 하냐면, 무위험 이자로 디스카운트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걸, 그 다음에 뭐로 했어요? 1 플러스 y 플러스 알파? 네. 알파로 디스카운트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채권 시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이 방법을 더 쓴다는 거지. 요 y는 무위험 이자리에요. 무위험 이자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그냥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보통 흔히 한다. 이런 겁니다. 그냥 자스트 코멘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뭐 그 실제 확률에다가 기대값 구해가지고 기대값을 위험 위험 할인율로 디스카운트해서 밸류에이션 하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그 위험 중립 확률이라는 걸 계산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대값을 구하고 그거를 이 저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해 가지고 디스카운트 하기도 한다. 이 정도 그냥 머릿속에 예전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 이 정도로 머릿속에 남겨두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지금 이야기 나온 걸 보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Y가 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죠? 네.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채권 시장에는 이 얘의 이 채무 불이행 이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라는 것을 이제 좀 알아가지고 뭔가 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채권의 신용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지. 그 회사가 뭐냐면 신용평가회사이고, 그죠? 예. 어, 여기는 좀 기억해 보시면 되겠네. 한기평, 한신평, 나이스 신용평가 하는 회사가 있고, 뭐, 가면 괜찮은 회사인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들은 발행할 때, 회사채는 발행할 때, 요 신용평가 회사 세 군데 중에 두 군데 정도의 신용평가를 받아야지만, 신용 등급을 받아야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채 발행하는 게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회사들은 보통 발행 못하고, 그래도 꽤 신용도가 있는 회사들만 발행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중소기업은 회사 시장에서는 발행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음. 그래서 중소기업은 주로 어디서 그 돈을 조달하냐면 은행에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기업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 가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뭐 신용등급이 이렇게 나눠진다. 예. 그죠? 예. 어, 요까지 삐삐삐삐 B 세 개, 트리플 B. 요 위에 있는 등급을 보고 보통 무슨 등급이라고 하냐면 투하 등급. 근데 더블 B부터 요 아래쪽에 있는 등급을 보고 뭐라 하냐면 투기 등급. 음. 그래서 보통 우량채에 그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BBB까지는 할 수 있는데 BB는 편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갑자기 BBB에서 BB로 땅 떨어지는 순간 이 펀드는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 채권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근데 채권이 이제 오프 더 런, 이 온 더 런일 때는 유동성이 높았는데 오프 더 런이니까 유동성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이 떨어진 거잖아. 그죠? 떨어지면 갑자기 얘 채권 가격이 막 급락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급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그 급락하는 또 채권들만 사 모으는 거야. 그럼 싸게 살 수 있잖아. 그죠? 하는 그런 또 투자 전략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걸 뭐라 그러냐면 fallen angel이라 그러는데 fallen angel 떨어진 그죠? 엔젤 맞나? 스펠 맞나? 네. 어, 어, 어. 그러니까 뭐야? 천사가 이 저 타락한 천사, 뭐, 타락 천사, 예, 뭐 그 정도 되겠네, 그지? 그래서 타락 천사를 하는 펀드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제로 그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삐삐삐까지만 거래가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개의 경우에 채권들은 언더런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통 그 사람들은 만까지 보유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몇 개 지표 채권들, 국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채권들, 그다음 아주 우량 채권들 있잖아요. 대형주, 대형 그 대기업의 우량 채권들 같은 경우에 어 만기 이제 발행하고 나서 몇 달,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뭐 거래되는 채권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채권들은 한 2개월, 3개월 지나고 나면 만기까지 보유할 주인을 찾아간 거죠. 그러면 아, 그다음부터는 거래 안 되고 그냥 만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삐삐삐가 삐삐로 떨어지는 순간, 폴론 엔젤이 되는 순간, 그다음에 가격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그 규제에 의해 가지고 이런 채권들은 팔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파니까 어떻게 팔아야겠어? 덤핑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예.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왜 기억 안 나지? 드럭셀 버넴의 찾아봐요. 드렉셀 번햄이라는 회사를 찾아봤어요. 네. 그러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걸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뭐냐면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인데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도 한번 보면 재밌고요. 그다음에 왜 갑자기 정크본드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투기 등급의 채권이 뭐냐면 사람들이 워낙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얘의 부도 위험보다도 훨씬 더 이, 이 높은 수익을 주는 거야. 아니, 기본적으로 부도가 나겠지. 그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정도의 수익률만 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실제 얘가 부도 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어, 음. 그래서 이제 혹 찾아봤어, 이름? 네. 마이클 밀켄인가요? 마이클 밀켄. 맞아, 마이클 밀켄. 네. 그래가 나중에 저 내부자 거래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음. 근데 근데 교수님 그러면 어, 폴른 엔젤 이 전략이 음. 그 벤처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급락한 채권을 모아서 그 실제로 부도가 안 나는 데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다른 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마이클 밀켄이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 뭐냐면 얘들이 부도가 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부도는 안 나는 위험 때문에 지금 수익률은 없잖아. 네. 그죠? 그래서 이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더라는 거지. 아, 예. 그러니까 실제보다 저평가된 예. 그 채권을 그래서 이제 먹어가지고. 그 드럭셀 버넴 램버트라는 그 회사가 중소형 증권사였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대형 증권사가 된 거지. 80년대 이야기예요, 80년대. 아, 음.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 하여튼 뭐 아주 이 역사적인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는 혹시 아세요? 마이클 드글라스는 아세요? 아니요. 찰리 신이라는 배우는 아세요? 예, 아, 그 찰리 씨는 알아요. 노땅 배우들이야 다. 마이클 드글라스 몰라요? 이름만 캐서린 들어봤어요. 리타 존스는 아세요? 캐서린 리타 존스가 저 뭐냐 마이클 드글라스 마누라인데. 한번 찾아봐요. 찾아봐서 보면 영화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이 영화 하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정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화인데 바이어스가 있지 사실은. 편향이 있는 거지. 자기들 돈 못 버니까 이 영화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돈 버는 부자들은 나쁜 놈이다 라는 식으로 영화를 그려놨는데 그렇지만 뭔가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아주 괜찮은 그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 1도 있고 2도 있으니까 1도 한번 보고 2도 보면 좋아요. 하여튼 그 주인공이 마이클 밀켄이고 그 사람이 정크 본드 쓰레기 채권 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뭐냐면 그 이 부도 위험이 있는 신용 위험이 있는 채권의 일들은 신용 위험이 없는 무위험 채권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디폴트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예.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린 거지 지금. 이건 우리나라에서 그린 것 같네요. 회사채 AAA니까 이건 상당히 신용 등급이 좋은 채권인데 그 채권조차도 동일한 만기의 국고채에 비해서는 뭐예요? 지금 위쪽에 다 있어요. 그죠? 예.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크레딧 스프레드다라는 거죠. 또는 디폴트 스프레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채권 밸류에이션 하는 거 대략 지금 여기서 이미 다 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령 무혐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만기 매칭되는 요 일드 커브에 요 숫자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면 되겠지. 가치 평가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만약 좀 그 신용 위험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투자 등급에 요게 있을 거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지. 음. 집어넣어 가지고 마찬가지 디스카운트 해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있어요? 넘어갈게. 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은 보니까 이자율 위험과 듀레이션입니다.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채권 가격은 내려가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지. 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회사채도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디폴트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커지게. 올라가겠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냐면 그 금리의 변동 때문에 이자율의 변동 때문에 이 채권의 가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벌어지는 거고 그 위험이 뭐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가격 위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가격 위험. 그죠? 예. 근데 금리가 그 말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에는 안 좋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안 좋을 수 있냐면 채권 투자자가 금리가 떨어지면 자기가 지금 중간에 이자 같은 걸 받았을 거 아니야. 이자 같은 걸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채권이 이제 원금을 상환 받았으면 이제 원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투자를. 근데 네. 그때 내가 재투자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은 이자를 하니까 이 시장 이자율이 상승해도 채권 투자자한테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걸 보고 우리 가격 위험이라 그러지만 그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재투자할 때 낮은 이자율로 재투자해야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위험도 있어서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게 양방향으로 사실은 위험이 있다는 거지. 투자자 입장에서.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재투자 위험, 가격 위험, 재투자 위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금방 이야기했던 걸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하는 것을 가격 비율이라 그러고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자의 재투자 수익 또는 원금의 재투자 수익이 바뀌는 위험을 재투자 위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에서 이자율 위험 이게 이라고 이야기하면 요거는 뭐냐 하면 가격 위험과 재투자 위험을 모두 이야기하는 거고 자, dure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duration 이 dure이션의 단어가 뭐냐 하면 시장 이자율이 변했을 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이다라는 거죠. 혹시 dure이션이라는 단어 아세요? 요 영어 단어 아시냐고. duration. 지속성. 근데 duration이라는 단어가 기간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네. 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이 우리가 감기약을 먹었어. 감기약을 먹고 나서
그 약효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하는 그 지속 시간 있죠. 그걸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dur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어 그 음식 유통기한 있잖아, 유통기한. 그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 그러면 duration이야. 그러니까 기간이야, 기간. 그러니까 duration이란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채권 시장에서는 뭐냐? 만기예요, 만기. 일종의 만기예요, 일종의 만기.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다시, duration은 뭐라고? 만기, 일종의 아니, 만기. 듀레이션은 이렇게 적혀 있잖아. 시장 이자율이 변할 때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듀레이션으로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니 뭐라는 거예요? 만기라는 거지. 음, 그래서 듀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어,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을 붙이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다름 아닌 만기의 일종의 만기니까 그냥 이걸 듀레이션 이름을 붙이자고 누가 붙였겠지. 정확하게는 맥컬리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개념을 알게 됐는데 알고 나서 이걸 만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여기는 핵심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두레이션은 채권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회수 기간이 두레이션이라고 딱 해놨는데. 근데 이 개념이 뭔지는 아직까지 지금 우리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만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레이션은 회수 기간이야.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오케이, 두레이션이 뭐라고요? 회수하는데 거기는. 아니, 다시 두레이션의 원래 데피니션은 뭐냐고. 아, 시장 이자율 변동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그다음 뭐예요? 가격의 민감도. 의 변동 이거였죠, 그죠? 예. 그래서 두레이션의 실질 정의는 요거라니까 요거. 아, 어. 지금 P분의 DP잖아. 지금 가격이 100원인데 DP가 100원에서 110원에 올라가면 10원이니까 10원 나누기 100원 하면 10%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수익률이라고 채권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자는 뭐냐? 채권 가격 변화율이야. 그죠? 그다음에 분모는 뭐예요? 이자율의 변화율. 분모는 DY니까 이자율의 변화잖아. 네. 이자율이 2%에서 3% 올라가면 1%포인트 올라가는 게 DY잖아. 그죠? 근데 왜 이게 해피되면 1 플러스 Y냐? 우리, 1드는 몇 프로? 2%, 3%, 4% 이런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포인트 변화. 이렇게 하면 너무 분모가 작잖아. 그래서 분모 앞에다 1 대준 거야, 1 대준 거.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대의 퍼센트 변화. 채권 수익률의 퍼센트 변화.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격의 변화. 채권 가격의 퍼센트 변화. 다시. 아, 일드의 퍼센트 변화, 채권 가격의 퍼센트 변화. 마이너스는 왜 붙었느냐? 아까 일드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는. 떨어진다며.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역방향으로 가는 건 당연하니. 그러니 그냥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값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게 뭐냐면 맥컬리라는 사람이 고안한 두레이션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만약 우리가 수학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dp dy분의 dp니까 이건 미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p 이꼴 fb를 1 플러스 y의 t 제곱으로 나눠주는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뭐죠? 저 y에 대해서 미분하면 dy분의 dp 구할 수 있잖아. 그래가 구하면 되는데 구하는 거는 이 미분 공식 써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걸 별로 중요치 않고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오더라는 거지. 요게.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지금 요거는 가중치라는 느낌이 들어요. 채권의 가격은 뭐예요? 모든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전체잖아, P가.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어느 특정 시점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죠.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가중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이런 거였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이 표체였잖아요. 네. 요거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요거 현재 가치를 구하고, 요거 현재 가치를 구했는데, 요거 전체 다 더한 것 중에 요거의 비중, 그러니까 현재 가치의 비중 이래 되는 거죠. 아, 1년째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의 비중, 2년째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 비중, 3년째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 비중. 그죠? 예. 네. 그게 요 식이 의미하는 거네. 아이, 우리 항상 수식 나오면 그냥 갑자기 그냥 외면해 버리는데 그 수식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는 거지. 요거 T는 뭐예요? 요게 1이잖아. 그러니까 1년짜리 캐시플로우 갖고 있는 무이표체의 만기가 1년 이래 되는 거지. 2년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무이표체의 만기가 2년이잖아. 3년 캐시플로우를 가지는 원금하고 이자의 그 이표체의 만기는 뭐예요? 무이표체의 만기는 3년이죠. 그 만기에다가 그다음에 가중치를 곱한 건데 그 가중치는 뭐냐면 각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의 채권 전체의 가치 중에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두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맥컬리가 이걸 두레이션이라고 이름 붙인지 이해 가신 거죠? 왜냐하면 이 뭐예요 지금 T가 뭐예요? 만기 두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이표체 같은 경우에는 이 표체가 그 무이표체가 여러 개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의 가중평균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개념적으로 보면 만기에. 달리 이야기하면 무이표체의 두레이션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만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의 비중이 정확하게 1이잖아.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무이표체의 두레이션은 만기이고, 그죠? 이표체 두레이션은 이표체라는 게 무이표체의 결합이라고 했으니, 그럼 무이표체의 두레이션, 무이표체의 만기의 가중평균인데, 가중치를 어떻게 주는 게 좋겠어? 각각의 가치만큼의 비중만큼 줘야 되는데, 그 가치는 뭐냐면 현재 가치다라는 거지.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왜 다 안 돼? 저 지금 보니까 채권이 뭐 어떤 채권이에요? 이표가 1,000원이고, 그 다음에 5년짜리 채권이고, 만기에 내는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요 현금을 하면 현재 가치 구할 수 있잖아. 그죠? 현금을 하면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할까요? 만약 일드가 10%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나누기 1 플러스 0.1에 이렇게 하면 현재 가치가 구해지잖아요. 네. 그죠? 자, 이제 그 일드는 위치를 고정해야겠죠. 그래서 고정한 겁니다. 이렇게 고정했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 거지. 그지? 근데 우리 지금 이 수식에서 뭐라 했어요? 현재 가치를 구했는데 그거 채권 가격의 그 비율, 이 비중이 지금 웨이트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돼요? 웨이트는 어떻게 되죠? 요거 나누기 전체 합한 거. 그지? 자, 요것도 요 달러를 고정시켜야겠죠. 자, 요거 다 합치면 1 나와요? 네. 1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웨이트 됐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 수식 보니까. 아, 수식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 웨이트에다가 다 뭘 곱하는 거야? t를 곱하는 거였잖아.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웨이트에다가 뭘 곱했어요? 요 t를 곱한 거죠.
t를 곱한 거고 그거를 전부 다 더하면 가중평균을 구한 거죠. 따단 4.16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얘가 뭐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4.16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야? 이자율이 1% 변했을 때 채권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가 되는 거죠. 그걸 두레이션이라고 해요. 됐나요? 예? 네,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두레이션까지 계산하면 진짜 뭐 우리가 제목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거지. 그죠? 예. 근데 뭐 계산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뭡니까? 이 현재 가치 구하는 거 할 줄 알고, 그다음 현재 가치 구하고 나서 그 채권 가격에서 현재 가치의 비중 구할 줄 알고, 그 비중에다가 만기 곱하는 거 할 줄 알고 다 더하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어,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얘 두레이션이 왜 4.25년이 나오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t가 뭐가 있어? 1, 2, 3, 4, 5가 있잖아. 그러면 t의 가중평균이니까 그러면 5보단 작아야겠지. 네. 1보단 커야겠지. 근데 5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1에 가까울까요? 5에 가깝겠죠? 5에 가깝겠지. 왜냐면 5에는 원금하고 뭐가 있어요? 이자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자만 있는 거니까 당연히 5의 비중이 더 높으니까 5가 지금 71%잖아요. 그러니까 5에 가까웠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이표체는 두레이션이 뭐가 되겠어요? 5년짜리 무이표체라면 두레이션이 뭐가 되겠어요? 오. 왜냐하면 얘가 100%잖아.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네. 이야기. 만기가 길어질수록 시장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가의 변화가 민감해진다라는 것을 채권 시장 사람들이 이제 알아낸 거지. 뭔가 보니까 그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장기채가 좀 더 채권 가격의 변화에 그 일드 변화에 훨씬 채권 가격이 변화 훨씬 민감한 걸 알아냈는데 맥컬리가 이제 그걸 증명해낸 거지. 이게 정확하게 두레이션 개념과 관계 있구나 하는 걸 안 거죠. 그죠? 그러니까 5년 만기채하고 10년 만기채하고 있으면 어느 게 훨씬 더 채권 가격이 많이 변하게 해서 채권이 지금 1% 떨어졌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데 5년 만기채가 더 많이 올라가겠어? 아니면 10년 만기채가 더 많이 올라가겠어? 10년 만기채. 만기채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금리가 인하될 때는 어느 채권을 사야 되는 거야? 장기채를 사야 되는 거지. 금리가 올라갈 때는 무슨 채권을 사야 되는 거야? 단기채. 장기채를 사야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펀드 매니저들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기채로 갔다가 그다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장기채로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레이션을 계속 조정하면서 뭔가 타이밍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번에 여기서 우리 배웠던 게 뭐죠? 무이표체의 그 민감도가 더 민감해? 아니면 이표체의 민감도 같은 5년짜리 채권자인데 5년짜리 무이표체가 더 민감해? 아니면 5년짜리 이표체가 더 민감해? 무이표체가 더. 이표채. 왜냐하면 무이표체는 두레이션이 몇 년인데 5년이고 이표체는 두레이션이 적어도 5년보다 적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무이표체 사는 게 훨씬 더 만약 내 예측이 맞다면 5년짜리 무이표체를 사는 게 더 낫겠지. 그래야지 일드가 그 일드 조금 떨어지는 거에서 이 채권 가격이 팍팍 올라가겠지. 그죠? 네. 그거에 따른 정리가 이거죠. 그거와 관계되는 개념이. 뭐냐면 표면 이자율이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레이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웨이트가 있는데 웨이트가 어느 쪽에 웨이트가 더 많이 쏠리겠어요? 앞쪽에 웨이트가 더 많이 쏠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훨씬 더 둔감해지겠죠. 두레이션이 짧아졌으니까. 그죠? 예. 오케이. 어,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러면 기술주의 그
그 가격이 급락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성장주의 다시 성장주의 가격이 기술주나 성장주의 가격이 올라가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가치주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술주의 성장주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S&P 500이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금리가 네, 올라간다 하면. 왜 네. 그래요? 저게 좀 불안정하니까, 아니지. 자, 봐봐.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면 뭐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캐시플로우보다는 1년 후의 캐시플로우보다는 언제 캐시플로우 아, 나중에 앞으로 캐시플로우. 먼 미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캐시플로우가 훨씬 더 그 중요할 거 아니야. 그게 네, 고성장이 예상되니까 얘가 지금 가격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나스닥 주식이. 이해 네, 갔어요?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갔어. 금리가 올라가면 어느 게 더 많이 디스카운트 되겠어? 먼 미래에 있는 게 훨씬 더 딥 디스카운트 되겠지. 그 가치주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 당장 캐시플로우가 꽤 있기 때문에 걔가 가치주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걔는 뭐냐면 그 디스카운트 해봐야 1년 디스카운트, 2년 디스카운트, 3년 디스카운트 하니까 떨어지는 게 별로 막 없을 거 아니야. Y가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치주는 별로 안 떨어지는 거야. S&P 500은 별로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나스닥은 급락하는 거죠. 아, 그죠? 그것도 역시 말해 그러니까 원래 주식은 두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거의 무한대겠지. 왜냐면 영속 기업이니까. 그렇지만 사실 캐시플로우 비중은 어디에 있는 거야? 저 먼 미래에 있는 거지. 성장주는. 가주는 뭐예요? 가까운 데 있는 거지. 그죠? 뭐 그런 겁니다. 뭐. 교수님, 그러면 듀레이션 계산을 할 때는 음. 이자율을 어떻게 넣든 듀레이션 좀 똑같게 나오겠네요? 아니지. 지금 방금 내가 예를 들면서 이미 답을 한 건데. 다르게 나왔네? 다르게 나왔잖아. 아, 4.16 나왔잖아, 지금.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아니, 생각을 해봐요. Y가 10%냐, Y가 5%에 따라 가지고 요게 달라져요, 같아져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Y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디가 더 딥 디스카운트 할까? Y가 5%일 때 말고 Y가 10%일 때는 지금 네. Y가 올라갔잖아요. 아, 누가 더 딥 디스카운트 할까? 그 나중에 가치가 더, 미래에 있는 놈이 더 디스카운트 되니까 뭐냐면 비중이 어느 게 더 높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있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아니, 당장 확인해 봅시다.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자, 네, 10%일 때 지금 5년에 비중이 얼마야? 68%잖아. 맞죠? 기억했어요? 네. 예. 바꿉니다. 0.1로 올립니다. 아, 다시 0.1. 근데 그, 0.2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미래에 있는 걸 더 많이 디스카운트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 비중이 아, 줄어들겠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레이션은 달라져요. 두레이션이 달라진다고 아까 지금 질문했어요. 다시 0.1 얼마야? 예, 듀레이션 4.16, 달라지는 거, 0.2, 3.99. 그러니까 Y가 올라가면 두레이션이 더 짧아진다. 아, 그런 그 이론도 정리도 있겠죠, 그죠? 그죠? 예, 뭐 그래 되는 거죠. 요거 알겠어요. 요거 좀 이해했어요. 요거. 그러니까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봐봐. 두레이션의 개념이 이거라며. 예. 사실. 아씨,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장애물들이 이렇게 많지. 문제는 뭐죠? 왜 이래?
듀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그 이자율이 지금 5%에서 5.20%로 변했는데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가격 변화율이 얼마 되는지를 계산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듀레이션 데피니션이 이런 거라며. 그죠? 근데 아까 듀레이션이 얼마라 그랬어? 4.25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다 4.25 넣으면 안 돼요? 네. 아이, 왜 안 돼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 4.25 이렇게 숫자 집어넣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DY는 얼마예요? 5%에서 5.20%니까 뭐예요? 0.002예요. 맞죠? DY가 여기 숫자에다가 0.002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다음에 뭡니까? 그 원래 오리지널 이자율은 얼마예요? Y가 영어. 0.5잖아. 그지? 자, 미지수는 뭐예요? 자, duration 4.25 숫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0.002 dy 들어가 있고, 0.05 숫자 들어가 있으면 미지수는 뭐예요? 분자. 어, dy분의 그 p분의 dp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냥 푸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지. 그러니까 요 수식만 하나 만약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다면 거기다가 숫자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 값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요런 수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가격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듀레이션 곱하기 델타 y분의 1 플러스 y인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여기 듀레이션 시기 요식만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dy 집어넣고 y 집어넣고 듀레이션 집어넣고 그럼 요 값 나오겠지. 그죠? 그걸 보고 이제 듀레이션 근사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오케이.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 것 같은데 듀레이션의 특성은 뭐냐? 무이피체 듀레이션은 액면가 관계없이 최근에 만기와 같다. 직관적으로 이해 가요? 요 네. 말이 직관적으로 이해 가냐고. 네. 왜냐면 무이패치는 캐시플로우가 만기밖에 없으니 그냥 만기가 정확하게 듀레이션이 되겠네. 그죠? 만기가 짧은 채권에 비해서 만기가 긴 채권은 듀레이션이 길어질 거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 간의 민감도는 듀레이션이 길수록 더 민감하겠네. 네. 그죠? 예. 표면 이자율이 높으면 듀레이션은 짧아집니다. 최근에 캐시플로우가 더 비중이 높아지니까 듀레이션이 짧아지겠네. 은해지겠네. 네.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의 가격, 그지?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멀리 있는 것이 딥 디스카운트 되니까 결국엔 듀레이션이 짧아지겠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민감도가 듀레이션. 떨어지겠네. 같은 10년짜리 채권이라도 이자율이 5%일 때보다는 이자율이 10%일 때, 그다음 이자율 10%에서 11%, 12%, 13% 올라갈 때마다 점점 뭐가 민감도가 더 떨어지겠네. 네. 이표치의 듀레이션은 이표치의 현금흐름을 무이표치로 분해할 수 있고, 그죠? 분해한 무이표치의 듀레이션은 각각의 만기이고, 그 만기인 것을 각각의 가격으로 가중 평균해가지고 산출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 뭐죠? 듀레이션은 summation PB over C 분의 sum of PB 곱하기 뭐죠? T 가중 평균 만기이다. 가중치는 뭐냐? 각각의 현재 가치다. 그죠? 그 이야기죠. 네. 오케이 뭐 어, 충분히 지금 설명이 다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지금 질문 받을 시간은 없고요.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밴드에다가 질문 올리시고 이거 11월 며칠? 11월 1일 전까지 질문 올리시고 그럼 제가 답변 올릴 거고 그다음에 중간고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